이미 미국으로부터 추가 관세 페널티를 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서만큼은 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총력 외교를 펼쳤지만 결국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유럽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유럽 시장마저 이러면 안 된다는 중국의 전략, 과연 제대로 성취될 수 있을지 Y타임스가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까지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EU의 이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표적화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당국의 이런 강경 대응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리서치 회사인 트리뷴 차이나의 경제분석가인 조 페이셀은 만약 중국이 공격적인 관세로 대응한다면 무역전쟁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피하려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미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도 가세하고 더불어 튀르키 같은 제3국마저도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성명이 나오면서 중국을 향한 무역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전후 좌우 어느 한 면에서도 도저히 낙관할 수가 없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면초가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중국 전기차는 왜 여기저기서 질타를 받는 공공의 적으로 등극했을까요? 이는 우선적으로 중국 시진핑 주석의 경제발전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를 돌파할 방안으로 전기차 같은 이른바 고품질 경제에 사활을 걸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과잉 생산이라고 할 만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출 시장에 몰아붙였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저렴하면서 품질은 비슷하거나 나은 전기차를 몰고 해외로 진출하니까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미국의 GM 이런 전통 자동차 강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실제로 중국산 전기차 해외 수출 물량은 2020년 약 50만 대에서 지난해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인 비야디는 작년 4분기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판매량에서 세계 1위이자 전기차 아이콘인 테슬라를 제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략은 한마디로 초기에 싼 가격으로 무역 상대국의 자동차 시장을 압도하면서 점유율을 급상승시킨 다음에 견고한 마켓 점유율을 지속해 나간다면 해당 국가의 자동차 산업이 당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수년간만 지속해 나갈 수만 있다면 상대국의 자동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른바 인해 전술을 통해서 무역 상대국의 시장을 아예 접수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이미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톡톡히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럽의 태양광 시장은 고사 직전까지 몰렸고 당연히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유럽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방식을 전기차 시장에서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략을 눈치챈 유럽연합이 자국의 자동차 시장 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된 겁니다. 특히 중국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이 중국에게는 오히려 엄청난 기회의 창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타서 전기차 시장을 아예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대규모 보조금이나 감세를 통해서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내수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장악이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금까지 투입해가면서 값싼 전기차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과욕이 결국 중국 전기차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이어서 유럽 시장으로부터도 한 방을 맞은 중국은 당연히 대응 전략을 부지런히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유럽 시장을 향해서 강공책을 펼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자칫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따지려고 강공책을 폈다가 양측 간에 아예 무역전쟁으로 비화해 버린다면 중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대 시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상생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EU의 조치가 잠정적인 것인 만큼 확정 때 다른 결과를 유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총력 외교전으로 판을 뒤집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회로도 찾아보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미국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상계 관세율 차이가 큰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EU 모두 중국산 전기차가 당국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대응 강도는 다른 겁니다. 지난달 14일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 인상했죠. 이로 인해서 최종 관세는 기존의 27.5%, 최고 관세 2.5에다가 25% 추가했으니까 27.5죠. 여기에서 102.5%로 올랐습니다. EU도 8개월에 걸친 반보조금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의 17.4에서 38.1%포인트의 잠정적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4일부터 기존 관세율 10%를 더하면 27.4에서 48.1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유는 조사 협조한 비아디라든지 지리, 상하이 자동차 등에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을 했고 비협조적이었던 업체에는 38.1%포인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 유럽 수출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은 중국 회관총서, 그러니까 세관경이죠. 이 회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서 지난해 수출형 중국산 전기차의 45.1%인 48만 2천 대가 EU에 수출됐지만 평균 21%의 추가 관세로 대EU 수출이 이전 대비 연간 30%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이 같은 EU의 상계 관세 부과율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과는 확연하게 EU에 대해서 부드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은 우선적으로 유럽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치가 4개월간 잠정적인 것으로 확정되려면 EU의 차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친중국 세력을 결집해 가지고 오는 11월 27개 회원국의 확정 가결 투표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독일과 스웨덴, 헝가리 등이 주요 타겟입니다. 한마디로 유럽의 분열을 노려서 이번 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기차 이외에 EU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동차, 의료기기, 주석 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의존율이 다른 상황에서 친중 EU 회원국들을 모아서 협력을 유도한 한편 그렇지 않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단으로 공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 과잉 반응을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유럽 시장을 지나치게 자극해가지고 미국과 함께 디리스킹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유럽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하긴 하겠지만 미국을 대하듯이 격앙스럽고 공격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럽 시장이 중국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대만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리투아니아 등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대해서 국지적 보복을 했다가 그 후과를 씁쓸하게 맛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복을 하더라도 유럽연합 전체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 어르고 달래는 식으로 부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실리를 따져가면서 조심스럽게 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유럽 시장을 향한 물밑 외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원칙은 결코 유럽 시장이 연대해가지고 중국에 반발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 소탐 대실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유럽 시장은 현 상황에서 미국보다 더 소중하고 또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유럽 시장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다가오는 11월의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사수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때문에 중국은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에도 선뜻 강경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유럽에 대항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탐 대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관건은 유럽의 단결입니다. 특히 이번 유럽의 선거로 극우파들이 원내 상당수 진입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망으로는 새롭게 출발하는 유럽 의회 상황이 중국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